안녕하세요. 해외 외신 소식을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페이퍼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계를 잠시 200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 휴고 레스탈의 칼럼은 중국의 미래를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정부가 간섭을 멈추고 길을 비켜주기만 하면 분명 경제적 기적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서방 세계는 중국의 자유무역 체제에만 들어온다면 정부의 통제는 사라지고 우리처럼 자유시장 경제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서방 제조업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 충격적인 현실. 오늘 페이퍼뷰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기술의 나라,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과거 중국은 독일 기계를 사가는 고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현재 독일 엔지니어들은 중국 허베이에 있는 R&D 센터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거 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스바겐의 한 임원은 독일에서 4년이나 걸리는 일이 이곳 중국에서는 불과 18개월이면 끝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의 공장 중국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곳은 서방 기업들을 압도하는 세계의 연구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이 그들의 자랑인 신중함을 핑계로 끝없는 내부 토론과 공급업체와의 지루한 협상에 4년이 넘게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중국은 기어를 3단에서 5단으로 바로 올리며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폭스바겐 임원 마커스 하프케마이어는 독일의 개발 과정을 고된 사투라 표현하며 안타까워했죠. 이 결정적인 속도 차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웨덴의 트럭 제조사인 스카니아의 R&D 책임자 소니아 에더스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실패했던 기술 통합을 중국에서는 단 1년 만에 완벽하게 성공시켰다고 말이죠. 이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 서방 기업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일까요? 여기 미국 CIA가 발간하는 정보 전문지 Studies in Intelligence에 실린 보고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미 10년 전인 2015년경에 미국 CIA가 분석한 이 보고서는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연구 비용을 아끼고 서방을 단숨에 뛰어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외국 기술을 흡수해왔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0년대 중반에 매년 44만 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4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게 우리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R&D 센터를 지으라며 끈질기게 유혹해왔습니다. 결국 벤츠, BMW, 폭스바겐, 심지어 중국에 차를 팔지도 않는 르노까지 상하이에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협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것은 10년 넘게 공들여온 기술 헌납이자 성공적인 덫이었던 셈입니다. 기술을 다 내준 유럽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급만 인질극이라는 공포입니다. 중국은 이제 기술만 뺏는 게 아니라 유럽 제조업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가격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한 독일의 한 의료기기 대표 업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중국 경쟁사들이 시장 1위 기업의 가격표를 확인한 뒤 정확히 그 절반 가격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말이죠. 단순히 싼 게 아니라 훔쳐낸 기술로 품질까지 갖춘 반값 공습에 유럽 기업들은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핵심 부품사인 넥스페리아의 반도체 칩 수출을 갑자기 금지해버렸습니다. 이 여파는 실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부품 공급이 끊기자 몇몇 독일 기업들이 실제로 공장 가동을 멈췄고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내몰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같은 희귀금속 수출 통제에 이어 핵심 칩까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유럽 공장들을 언제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독일 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 하지만 살지도 못할 만큼만 자원을 주며 길들이고 있다고요. 유럽은 지금 완벽하게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독일의 몰락은 대한민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제조업 강국이자 최대 흑자국이던 독일은 순식간에 중국의 기술을 따라잡히고 거대한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대중 무역 적자는 작년에만 무려 580억 유로, 우리 돈 약 85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동차입니다. 지난 3년 사이 중국의 자동차 순수출이 0대에서 300만 대로 수직 상승하는 동안 독일의 수출량은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특히 한국이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할 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5년의 보고서는 중국이 해외 전문가와 동포를 포섭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반도체, 배터리 핵심 인재들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제1타겟이었다는 뜻입니다. 규제에 묶여 속도를 잃고 기술 인재마저 중국의 자본 공세에 뺏긴다면 독일이 겪은 비극은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러 중국으로 떠나는 독일 엔지니어의 뒷모습, 어쩌면 몇 년 뒤 우리 엔지니어들의 뒷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러한 무서운 행보와 한국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날카로운 시선 페이퍼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